요즘 너무 인기죠. 예, 힐스테이트 과천 청사역 거기에 대한 그 공고문이 오늘 27일 날 나왔기 때문에 요거 얼른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서 조금 중요하다 싶은 내용들은 노란색 형광펜으로 색칠을 해놨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요것은 제가 여기 에버랩스 밴드 있죠. 여기 카페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자료는 다운받아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죠. 21년도 1월 1일 어쩌저쩌고 해서 분양 광고를 숙지해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해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적용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거를 뭐 공부하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고요. 중요한 건 이거죠. 27일 날 오늘 날짜 기준으로 10월 27일 자 만나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거주 등본상 그러니까 이제 서류가 오늘 이전까지는 해서 아마 들어가져 있었어야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기 과천시는 투과지구입니다. 그리고 청과지역이죠. 그래서 대출이 제한이 될 수 있으며 어쩌고저쩌고 해서 나와 있고요. 과천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우리가 좋아하는 내용이죠. 오피스텔은 청약 통장이랑 상관이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냥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성인이면은 누구나 다 가능하다고 하고요. 지방 아파트 민간임대도 그렇고 지방에서 이제 분양을 하게 되는 경우는 이게 함정이죠. 당해 지역 100%로 해서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었고 한참 기다렸었는데 재미없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되게 섭했던 적이 많았었는데 여기는 10% 이하 범위 내에서 해당 당해 지역을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90%는 서울, 경기, 인천 뭐 전국에서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나왔던 내용들이랑 조금 변경된 내용이 있어요. 원래는 4가지 타입의 그 청약이 나오기 때문에 1인당 1,000만 원씩 해서 4군데 청약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1인당 한 건을 기준으로 청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건 이상 넣게 되시면은 무조건 나가리판이죠. 그건 진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밴드가 있어갖고 거기서 우리 회원들하고 막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1인당 4건 1,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이 아니라 1인당 한 건만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2번씩 말씀드리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전매가 가능합니다. 원래는 이제 투가지구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전매가 안 되는데 여기 오피 같은 경우는 89실인가 그렇죠. 그래서 10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것 때문에 여기 이제 수도권 인근에 대구나 부산 쪽에서 지금 뭐 특별히 분양하는 게 없고 그러면은 대구나 부산이나 뭐 이쪽에 있는 업자들도 아마 올라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명 이상에게 전매를 하거나 알선을 할 수 없습니다. 일단 나와 있는데 이것을 사는 사람은 거의 자기가 이제 계약 치고 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죠. 물론 중간에 서류상으로 다 빠지고서 이게 뭐 미등기 전매라고 하기도 하는데 미등기 전매랑은 좀 얘기가 다른데 그냥 분양권 상태에서 명의 변경을 안 하고 그냥 공중에 떠 있는 상태로 넘기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그냥 먹고 빠지시는 분들도 아마 좀 계시긴 계실 것 같아요. 하여튼 일단은 전매 제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뭐 거의 해당이 없다고 봐야죠. 대신에 명의 변경을 가져가신 분들은 그냥 등기 칠 때까지 간다라고 해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대출 승계 확인서 이건 뭐 은행에서 다 처리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대출이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제 그게 문제죠. 계약금 다 걸어놓고서 뭐 진행을 하는데 갑자기 뭐 대출이 안 된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죠?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어차피 계약하고 난 사람들이 이제 모델하우스에서 진행을 할 때 알아서 다 진행을 해줄 겁니다. 그때 동시에 다 거래 신고까지 하게 될 것 같고요. 자, 청약 날짜는 11월 2일입니다. 다음 주죠. 다음 주 화요일 날 잊지 마시고요. 당발은 금요일입니다. 16시 그러니까 오후 4시서부터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아마 4시 정도는 바로 해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뭐 그 다음날 바로 하게 되는 경우는 뭐 전산이 꼬이고 해갖고 뭐 저녁 6시, 8시에 발표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뭐 3일간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건 다 처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인증서가 해당 앱에서 이제 저도 한번 또 해봤는데 옛날엔 그 내장된 핸드폰에 내장된 거기서 이제 다 진행을 하면 됐는데 이제 그거는 못 읽고 따로 또 한 번 더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로워졌어요. 그래서 미리 오전서부터 일찍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되면 또 5시 반 넘어가서 또 되네 안 되네 막 초치게 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지하 8층서부터 29층까지 그래서 19층서부터 29층까지가 OP 업무시설로 들어갑니다. 총 89실 그래서 뭐 347대 OP야 뭐 어차피 뭐 전용 주차 공간이 얼마 안 되니까 자 그렇게 돼 있을 거고 근데 입주 일정이 상당히 늦습니다. 이거 29층까지밖에도 안 되는데 뭐 이렇게 25년까지 가지? 상당히 늦게 진행을 하고
자, 문제는 또 이거죠. 공급 호실수가 84A가 79개가 들어가는데 84PA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복층이에요. 복층. 요거는 3개. 84PB는 5개. 84T 테라스는 2개.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밖에 못 넣는다 그러니까 이걸 84A로 온 가족이 다 몰빵을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테라스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하나 둘씩 또 분산을 해야 되는지 이게 애매하죠. 청약 전략이. 그것은 이제 각자의 뭐 성향에 대한 문제지 온 가족이 성인 이상 돼 있는 온 가족이 다 4개를 84A에다 넣는다고 해서 당첨이 된다는 보장이 없고 어차피 여기는 뭐 몇백 대 1이 나오기 때문에 뭐 300대 1 나왔다 그러면 300개를 넣어야 하나 산술적으로 당첨이 될까 말까 한 거기 때문에 업자들 경우에는 2,000개 넣는데도 떨어지는 경우 많이 봤어요. 예. 야 그러면은 산술적으로 야 한 6개는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떨어졌냐 막 놀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한 집에서 또 막 2개씩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야매가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하여튼 항상 썰들이 많죠. 그리고 얼마 전에 했던 안산 쪽이었었나? 예, 거기도 조금 문제가 좀 많이 나왔죠. 예, 그래서 뭐 검찰 수사를 한 해 만에 또 그런 얘기까지 나와 있고 복잡합니다. 참 하여튼 이게 민감하기 때문에 무사 안일하게 잘 되길 바라고요. 거주자 우선 때문에 7개 한 개가 또 들어가는구나. 예. 자, 계약금은 10% 그러니까 여기서 3천만 원 넣어놓고 1억 2천을 보름 이내에 또 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어우, 야, 1억 2천이면은 지금 지방에 있는 오피스텔 가격인데, 그게 계약금 2차 금액이네. 예, 그리고 1억 5천이라고 내가 헷갈릴 뻔 했는데, 1억 5천이 아니고, 이거 15억입니다. 15억. 예, 84 타입. 그리고 복층은 22억. 그리고 84 테라스는 17억입니다. 예, 자꾸 1억 7천 이렇게 해서 말이 나올 것 같은데 17억입니다. 자, 중도금은 50%까지 가능한데 5회차까지 들어가는 거고 잔금이 4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번 1억 5천씩을 5번을 내셔야 됩니다. 야, 진짜 장난 아니다 진짜. 예. 이거 한번 또 보시죠. 오피스텔은 발코니에 해당되는 서비스 면적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오피니까. 그리고 오피는 건분법으로 안목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면적이 산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인지세. 보통 이제 하게 되면은 계약자가 7만 5천 원을 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15만 원씩 나가는 거에 반반씩을 냈었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10억을 초과를 하기 때문에 35만 원이니까 12만 5천 원을 아마 계약날 가지고 가셔야 될 겁니다. 야, 이게 또 10억을 초과하니까 또 인지세도 또 바뀌어지네. 야, 그러면은 취등록세를 내게 되면 4.6%면 얼마야 지금? 야, 15억에 4.6%면 얼마냐? 15억에 4.6%. 아, 딱 장난 아니네. 자, 중동대출 중요한 거니까 한번 더 보십시다. 근데 이제 재동포 안 될 수가 있고요. 외국인하고 법인은 중동대출이 안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청약 신청금은 여기 나와 있죠. 1천만 원입니다. 전 타입 공통 1천만 원. 청약 증거금이 1천만 원씩 나왔다는 얘기는 무조건 완판 자신 있다는 얘기죠. 예, 이건 누가 갖다 팔아도 무조건 다 완판 나가는 지역이죠. 뭐 과천 청사역 바로 앞에 나와 있고 GTX도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여기 주변의 시세가 뭐 다 15, 16, 17 뭐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분양가를 때려도 가능할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총 분양 가격의 50%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아까 중도금 대출을 해서 50% 나간다는 거 그 얘기한 거예요. 이자 대출을 하는데 이자 후불제입니다. 후불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인식을 잘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자 후불제는요. 25년도가 되려면 이제 4년 차인데 그럼 매년 이자를 한 5% 정도 잡아줘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15억에서 5%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4년치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금액이 장난이 아니죠. 그러면 계산기상으로 어떻게 해야 돼? 15억 곱하기 어떻게 해? 15억 곱하기 5%? 곱하기 5 프로테이지 7,500. 아, 맞구나. 알았어. 땡큐. 자, 그렇게 되면은 15 곱하기 5% 계산기 두들겨 보게 되니까 7,5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매년 7,500 그래서 한 4년 돌아간다 치면 얼마야? 7,500 곱하기 4. 와. 7,500만 원 곱하기 4. 3억이네. 그러니까 입주할 때는 한 4년 정도 지났다 치고 이자 후불제니까 이자만 한 4억이 된다는 셈이죠. 내가 계산을 제대로 한 게 맞나 지금? 야, 이게 장난 아닌데. 중도금 취등록세 4.6% 계산을 하는 것만 할지라도 6,900인가 나오고 그러는데 야,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 진짜 그냥 먹고 빠지는 사람이 제일 이득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일반인대 사업자나 뭐 이런 거는 뭐 특별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뭐 누구나 다 그 세무서 가서 진행을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상호나 잘 정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호도 그냥 뭐 어디 그냥 무슨 과천역 힐스테이트 요거 이름 그대로 쓰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특별한 문제는 아니고, 그리고 어디까지 당첨이 됐을 때 얘기니까 일단 넘어가십시다. 예. 아까 했던 내용 똑같은 거고, 자 이제 포괄 승계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양수하는 사람이 다 기존에 있던 모든 권리를 다 포괄적으로 승계를 해서 간다는 내용들이에요. 오피스텔은 이제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당연히 연체가 있는 경우는 명의 변경이 안 되고요. 야, 15억짜리인데 좀 풀세트로 주지, 이거를 또 뭐 이렇게 좀 많네 하는 게. 예. 자, 분양 광고 나온 거랑 뭐 홍보물 이것저것 나온 것들은 자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그리고 견본주택은 어차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방문이 잘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모하에서 여러 가지 또 모하 주변에서 이것저것 하는 부동산 중개, 시공업체,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영업은 자기네들이랑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어차피 자리세는 다 받아먹고 그렇게 하면서 뭘 새삼스럽게 공생관계죠. 예. 돈 좀 줄 테니까 우리 옆에 부스 하나 마련해줘, 다 그런 식이죠. 그리고 부동산들이랑은 얘네들이랑 이제 뭐 전혀 상관이 없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떴다방들이 잘하지 부동산들이 이런 걸 잘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부동산들은 분양권 전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흔한 권리확보 서류 있죠, 이런 거 권리확보 서류 있죠, 이런 것도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뭐 죄다 그냥 복사해서 뭐 허옇게 막 프린트 다 나갈 때까지 계속 그냥 복사해서 쓰죠. 인쇄 같은 거 마치고 이런 사람들도 거의 없죠. 해당 동향과 층에 따라서 일조량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쩌고저쩌고해서 나중에 민원 넣지 마시라 이 얘기입니다. 해당 동의 위치와 향을 고려해서 계약을 하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일반인들이 그거 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일요일 날 또는 여기 평면도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 일요일마다 우리끼리 모여서 무료로 또 공부를 하는 데가 있고 또 유료로 공부를 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 유튜브 있죠. 유튜브에서도 진행을 합니다. 그때 한번 또 와서 보시게 되면은 무료 강의도 들으실 수가 있고, 괜찮다 싶으면 또 유료 강의도 한번 또 들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어차피 해봤자 돈 10,000원이니까. 자, 그리고 인적 건물과의 프라이버시 사생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일단은 지네거 면피는 다 빼놓고 있는 상태고, 자 여기에 제공되는 그 강마루는 스팀 청소기, 물걸레 이런 거로 해서 청소를 하게 되면은 목재니까 나가리 될 수가 있습니다. 비틀릴 수 있다. 청소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진짜, 그죠? 그리고 전동 커튼, 이게 보통 50kg까지 버틴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매달리면 안 될 것 같고요. 애들이 이제 또 분명히 또 매달린다고, 이게 장난감이라 한 놈이 매달리고 또 한 놈이 내리고 올리고 또 한다고 이거를, 그죠? 애들은 특히 남자애들은 이거 하여튼 자 84 PA PB 복층이죠. 그리고 28층 29층 외부 테라스에서 바닥 면적에서 산정해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4 PB 타입 다락과 연계되는 테라스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복층이란 얘기인데, 옥상 정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제 사생활 및 어쩌고저쩌고를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역시 다락 공간은 바닥 면적에서 뺐기 때문에 참고하시라. 그리고 테라스도 해당 호실의 전용 공간으로 인지하고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다락 공간도 마찬가지고 테라스도 어차피 이게 법적으로는 분양가에 산정이 안 되죠. 그러면은 원래 금액이 다 똑같아야 되는데 복층은 22억 가잖아. 근데 84A 그냥 일반은 15억 가고, 그죠? 그러니까 다 반영이 되지. 그리고 테라스도 마찬가지로 17억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 분양가에 포함이 되지. 내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은행, 대기업, 건설사, 그리고 정부 이런 애들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자들도 마찬가지로 절대 손해를 안 보는 그룹들이지, 이걸 뭐 법적으로 빠진다고 해서 뭐 서비스 면적으로 준다든지 그런 경우는, 서비스가 어디 있어, 이게 얼마짜리인데 걔가 손님들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평면도는 아마 오늘 밤이나 내일 오전에 나오게 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보고서 다시 평면도랑 조망이랑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구독, 좋아요, 알람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